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날 찾아뵀어야 되는데요, 수요일날 찾아뵙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만 제가 수요일을 좀 책임을 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화요일날로 복귀한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단장해서 찾아가죠. 새롭게 단장한 지가 벌써 몇 주가 됐는데 항상 새롭게 단장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가 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시장 대박플러스 참여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을 진행할 때는 전화 상담이 있고요,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 참여들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 이쪽을 보시게 되면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린다는 점, 그리고 여기가 알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법 강의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여기에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일장에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시장 이번 주 들어서면서 참 욕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12월 들어서면서 꾸준하게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일단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 꾸준하게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1,600억 정도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외국인들은 3,300억 가까이 일단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결국은 2,000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기법 강의를 통해서 일단 지수를 다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지만, 이제는 바닥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난주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바닥으로는 못 간다. 어느 정도 당분간 박스권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는 진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예외는 아니죠.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다가 3거래일 만에 외국인은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은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즉 차별화는 지속적으로 좀 될 겁니다. 왜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들도 이따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부분들 시황은 좀 짧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종목 AS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양호한 수익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몇몇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좀 밀려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법 강의를 통해서 바로 AS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CJ 헬로비전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목표가에 좀 도달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일단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고점을 현재 갱신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바닥권역으로 진행이 됐다가 이 박스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최근의 모습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가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럼 과연 누가 매수를 하고 있는가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신다라면 일단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일단 유효하다. 근데 시장이 좀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좀 차익을 하시고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서 한 22,000원 정도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AS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다음 본격적으로 믿고 쓰는 마디뱀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의 믿고 쓰는 마디매매 기법이라고 화면에 좀 나오실 겁니다. 이젠 좀 믿고 쓰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상당히 좀 인이 박힐 겁니다. 인이 박힐 것이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단 원고에는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계 상승 그리고 하락은 N자형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상승의 가격폭과 하락의 가격폭을 이용한 매매 스킬이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뭐냐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그 상승을 했던 가격폭만큼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승을 하는 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난 이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가격폭만큼 올라간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는 분들이에요. 즉 이게 마디 매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가격의 폭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부분들이다. 매매 스킬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 마디에서는 정고점 그리고 전저점에서는 수급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고 외국인들이 샀느냐, 기관들이 샀느냐, 혹은 개인들이 샀느냐 이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이따가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가? 그러면 아마도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서는 쌍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쌍고점이 뭐라고 그랬죠? 쌍봉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쌍봉을 좀 형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를 했을 때는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목표치가 도달했을 때는 분할 매도가 정석이지만 그 가격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좀 해놨습니다. 단기 흐름들은 21선을 확인을 하고 중기는 60일선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21선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각각의 별명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1선, 한 달의 평균값이었었죠. 세력선이다라는 부분들 표현들을 하고요. 61선 같은 경우는 수급선이자 추세선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61선을 깨는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즉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들입니다. 왜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냐?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박스 하단권역까지 한번 밀려 내려오면서 진바닥의 모습들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일 겁니다. 자, 다음 들어볼게요. 목표치 분석이에요. 목표치 분석.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일정한 패턴의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목표치를 분석하면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 자, 목표치를 분석한 가격대가 무조건 올 것이다라는 부분들, 맹신은 금물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면 마디에 대한 폭이 10,000원이 목표가인데 9,990원 찍고 나서 급락 났다고 해서 목표치가 찼다, 못 찼다, 그 부분들 때문에 매도를 못했다라는 투자자분들도 계십니다. 10,000원이나 9,990원이나 한호가 차이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즉, 맹신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목표치가 왔다라고 한다면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법이기도 하고 매수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장과 수급적인 이 흐름들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부족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여기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판단은 어떤 걸로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다 까먹었죠? 자, 넘어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감소를 하느냐 그 부분들을 놓고서 보시는 거예요. 그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고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항대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때리고 본다라는 부분들. 즉 이게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 다시 따라 사면 됩니다. 좀 더 주고 사면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먹기 위해서 미련 혹은 고집, 욕심 이런 부분들을 부리다 보게 된다면 물려서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의 지지와 저항의 영역으로 알고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지지와 저항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세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캔들 혹은 이동평균선, 보조지표의 다이버전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하겠지만 저는 좀 단순하게 한다라고 했죠. 저는 보조지표를 잘 안 봅니다. 이동평균선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마디 부분들을 놓고 지지와 저항을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목표치 분석법의 주가의 추세 전환과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주가의 추세 전환은 거래량 증가 그리고 또 한 부분들 있죠. 저항대의 돌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거래량이 필히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증가가 돼요. 무슨 얘기냐? 주가가 있습니다. 주가가 있는데 꾸준하게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거래량은 별거 없습니다. 거래량은 별거 없는 모습들인데 지금 이 추세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큰 폭의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대량의 거래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그림을 상당히 좀 작게 그리고 있죠. 원래는 칠판을 딱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칠판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칠판을 많이 좀 쓰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아마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은 보통 절반의 되돌림이 나옵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즉 주가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에서는 반등의 폭은 이 폭에 하락폭에 즉 50%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50%의 되돌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잘라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절반 되돌림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1차 하락의 절반 그리고 2차 하락의 되돌림폭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 부분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주가가 갑자기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요. 그럼 이 폭에 절반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진바닥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는 이 저점을 이탈을 하느냐 지지를 하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주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겠죠. 그죠? 이 폭만큼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폭만큼 하락 N자형으로 빠지고 난 이후에는 이 폭의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락 N자로 빠졌을 때는 하락 N자형의 절반 되돌림이 나오고 이 한 번의 외바닥으로 나왔을 때는 그 폭, 하락 폭의 통상적으로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점 제가 좀 흥분해서 했는데 침이 많이 튀깁니다. 일단 좀 이해를 하고 하락 N자로 기억했던 거 그 다음에 외바닥, 한 번에 그냥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반등 이 부분들을 1차 하락의 절반 그리고 2차 하락의 되돌림폭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차트를 보고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한번 봅시다. 종목 AS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포트에 구성을 하고 있는 그 종목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뭐가 있었죠? 자, CJ 헬로비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여기서 보면 고점을 형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요래 밀렸습니다. 요래 밀리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저점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 이 폭만큼 빠진다라는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요걸 요래 갖다 놓게 되면 여기가 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으니 여기에서
이 폭에 대한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겠죠. 그럼 한번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4등분할을 이용을 해보게 된다면 자 보세요. 17,400원이 정확하게 절반의 되돌림입니다.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빠지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세의 전환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유 포트로 일단 꾸리고 있는 종목군들 좀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위닉스를 한번 볼까요? 자,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좀 놓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입니다. 지금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고점이 만들어졌어요. 고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요 하락폭에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절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저가가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폭만큼 빠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걸 그대로 찍어서 여기서 갖다 붙이면 여기가 마디의 저점권역이다라는 거 기가 막히지 않나요? 똑같죠? 그럼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절반의 되돌림 나와야 되죠. 그럼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 부분들을 보자고요. 자, 보시면 13,150원대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눌리고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거래량이 지금 현재 얘가 증가가 되고 있는가 감소가 되고 있는가 그 부분들 한번 보세요. 증가가 되고 있죠? 조정을 받을 때는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즉 저항대로 자리를 잡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지만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항대, 즉 매수세로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정고점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한스바이오메드예요. 한스바이오메드가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렸는데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 폭만큼 빠진다고 그랬죠? 이거 갖다 붙여보세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저점입니다. 그러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그랬죠?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쭉 그어보세요. 자, 절반의 되돌림을 강하게 돌림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뭐가 늘어났죠? 대량의 거래가 나왔죠? 즉 저항대를 장악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14,400원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약세 구간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모멘텀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역을 좀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차트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고점 나왔죠? 하락 N자로 빠졌죠? 여기에서 절반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고점 나왔는데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저점이 깨져버렸으니까 여기서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단기적으로 종목이 요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빠졌어요. 그러면 요 폭을 그대로 갖다 올려보게 되면 목표치가 약 17,500원 나오는데 17,250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추 목표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마디의 폭만 알아도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 그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쉬운 부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이 고점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추격 매수하고 그런 부분들이죠. 즉 종목이 올라가니까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급하게 따라붙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지수를 잠깐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아마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11월 26일날 제가 아마도 출연을 했을 겁니다. 자, 저점이 나오고 나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죠? 올라가게 되면 요 폭만큼 올라가죠? 요 폭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단기 매도 자리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딱 맞죠? 딱 맞고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만약에 지수가 상승했을 때 ETF 상품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죠. 지금 자리대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만약에 산다면 물려서 손절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긴가 아닌가는 지나고 나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만기일 전후까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고, 만약에 주식을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면 지금 여기서 따라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한번 볼게요. 시장이 상당히 힘듭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진 않아요. 즉 선택받은 종목군들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걸 한번 볼게요. 연결 선물 지수인데 지금 그냥 업종을 보고 한번 보자고요. 자, 코스피 지수인데 봐야 될 부분들 아직까지 안 나타나네요. 자, 안 나타나니까 요걸로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어떻게 돼 있죠? 거래량이 감소되죠. 감소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지금 현재 상승을 해줄 때는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되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양호한 조정을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거래 대금을 보셔야 돼요. 자,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다 지워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 대금을 보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 자리대를 보게 된다면 4조 원, 5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4조 원을 못 넘어갑니다. 즉 저항대로 현재 유지가 돼 있는 부분들, 저항대 위치했을 때는 뭘 봐야 된다 그랬죠? 거래량, 수급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매수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매수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저항대에 부딪혔을 경우 매도 물량이 쏟아지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게 수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봐서 좀 더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좀 더 밀려 내려오겠구나, 그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왜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거래대금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박스권역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거래대금 봤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자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 봤을 때 3거래일 연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었죠. 11월 28일까지만 해도 2045포인트 거의 전고점을 돌파할까 말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줬죠? 그 다음 날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매도를 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래 대금뿐만이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이 마디에 대한 부분들로 더 올라갈 것이냐, 더 빠질 것이냐, 이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필요해야 될 부분들,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가, 혹은 누군가가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주체가 있는가, 그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어렵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만 더 보고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정밀기계예요. 자, 한국정밀기계를 한번 볼게요. 한국정밀기계를 보게 되면, 자, 최근에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저점을 여전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는 요 마디폭만큼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락 N자로 빠지니까, 즉 11,500원 이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자리 때보다 10%가 넘게 밀려내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했다가 다시 사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 아마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왜 못 올라갈까요? 자, 여기 딱 화면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거래량에 대한 증가가 없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증가가 없기 때문에 저항을 쉽게 뚫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탄력을 서서히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쉽습니다. 상당히 쉬운데 그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즉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급 기법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기본에 입각해서 그 부분들 일정 약간만 바뀌어가면서 되는 거다. 그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까지 기법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종목 상담 이후에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상담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홈페이지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자, 종목 문자 상담 먼저 한번 해볼게요. GS건설 장기로 보유 중입니다. 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좀 문자를 보내셨어요. 매수가가 6만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6만원이면 상당히 고가권역에 좀 물려 계시는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GS건설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첫 번째, 그 부분들을 밀려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주도 섹터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몇몇 IT 종목, 그리고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도 일단 뺄게요. 이 4개 섹터가 주도 섹터로 군림을 하고 있고 철강과 그 다음에 건설 이쪽은 후순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순위 중에 GS건설은 그리고 또 하나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하순위 종목입니다. 최하순위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종목, 대형 섹터들,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오랜 기간 동안 13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대를 완연하게 벗겨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대를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들은 실적에 대해서 돌아설 그럴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즉 실적에 대한 추이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 종목은 일단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면 지금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한다라면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뭔가 비전이 있고 메리트가 있다라면 장기 투자를 하셔도 좋지만 그 부분들이 아니라면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보시면 밀렸습니다. 그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폭만큼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이 처음에 마디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 일단 전개가 됐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절반의 되돌림인 41,000원대까지 되돌림이 나왔죠? 그죠? 이 자리대가 단기 리스크 관리 자리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결국 이 종목은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5,700원대, 25,000원대, 26,000원대 이 자리대, 그리고 상단으로는 4만원. 중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이 가격대를 넘어서기가 좀 당분간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마무리하고요. 이제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매수가가 24,800원이고요. 예. 24,800원이요? 예. 네. 한 70%. 70%요? 예. 한 방에 매수하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네. 그냥 조금씩 물 탄 게 그렇게 됐어요. 아, 물타기를 하시다 보니까 예. 가장 궁금한 거는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 이거죠? 예. 그런데 네. 어제 대형주 팔으라고 그때 여기서 그러대요. 그래갖고 그날 팔라 하다가 왜 못 팔았나 하면은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또 팔지만 하더라고. 그래서 못 아, 팔았어요.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팔지 네. 말아라. 예. 아,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매도 타임을 좀 놓치셨다 이 부분들이시죠? 예. 예. 자, 일단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예. 전화 끊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LG 디스플레이. 일단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를 범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이렇게 전화 주신 투자자분께서도 우를 범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한번 보세요.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락 추세대가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셨을 때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좀 나오는 부분들, 즉 지금은 이 하락폭에 대한 부분들일 거예요. 자, 고점이 나오고 나서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형성을 했었죠? 여기에서는 다시 절반 되돌림이 나와줬을 겁니다. 이 폭만큼 빠지고 난 이후에 이 종목은 저점을 지지를 일단은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23,000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당분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즉 22,000원 정도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가가 21,800원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렇게 밀려 내려오겠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1,000원까지도 일단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4,800원이에요. 손실폭이 약 한 5%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5%에서 손실을 좀 줄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기까지 확인을 할까? 그 부분들을 놓고 고민을 하신다라면 저는 좀 줄여놓고 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는 나와줬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그 물량들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꼬이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 역배열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틀림이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국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반등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은 아마도 25,000원대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 이 자리대를 만약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이 자리대에서 70%니까 이 70%에서 50% 가까이는 일단 매도하세요. 매도를 하시고 기다리자. 아마도 시장이 내일부터는 반등 시그널이 좀 나와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LG 디스플레이도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비중 축소에 좀 염두를 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22,000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LG 디스플레이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소리 안 들리세요? 이제 들립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금호 타이어요. 금호타이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호 타이어 매수가는요, 15,400원이요. 15,400원이요? 네. 비중은요? 70%요. 70%요? 네네. 짜셨죠? 네? 좀 전에 하신 분도 70% 매수하셨다고 그러시던데. 네, 저는 작년에 했어요. 아, 작년에요? 네. 이거 왜 사셨어요? 작년에 그냥, 예. 네.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작년 8월에요. 결국에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네. 또 다른 부분들 있으세요 혹시? 네?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금호 타이어가 이게 1년 동안 들고 있으니까요. 네. 다른 그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들고 있으니까. 네. 한국 타이어나 넥슨 타이어나 있는데 이거 금호 타이어만 계속 밑에서 이렇게 있어서 네. 조금 마음이 아파요. 좀 많이 답답하시죠? 네네.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일본 업체와 MOU 체결했다라는 기사도 보셨나요? 네네. 일단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좀 될 여력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부분들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셨으니까 네. 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전화 끊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나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나 넥센타이어나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군들에 비해서 금호타이어는 조금 약했습니다. 약했던 부분들이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좀 바로 보시게 된다면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량 거래가 좀 터졌고요. 어느 정도 이 종목은 바닥을 좀 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이 자리에서 팔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금니 꽉 깨무시고 더 들고 가세요. 일단 15,00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20%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손절의 의미는 없습니다. 즉 지금 당분간은 요 박스권역, 요게 큰 박스고 작은 박스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요래. 그러면 이게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가 작은 박스예요. 이걸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15,0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가요. 즉 주식의 격언에 그게 있습니다. 횡보는 길고 시세는 짧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왜 여유 있게 보냐면 금호타이어가 중국 시장에 좀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은 좀 다소 양호하게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부분들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작년에 3,700억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었죠.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성장을 못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약 한 20% 가까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또 하나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영업을 좀 잘하거나 한다면 아마 이 수치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비중도 크고 하시니까 좀 더 여유 있게 보자. 일봉을 보는 것보단 월봉 차트를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13,000원대 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2차를 15,000원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13,000원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아마도 좋은 상담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삼진 L&D요. 삼진 L&D요? 네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4,700원에 40%입니다. 4,700원에 40%요? 예, 예. 이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때 그 조명이 한참 이렇게 뜨고 그럴 적에 이제
괜찮다고 해서 초보인데요. 그래서 네네. 한번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요즘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주식 초보시다. 올해 주식 얼마 안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왕초보입니다. 왕초보세요? 1년 됐어요. 네. 대박 플러스 항상 보시나요? 예, 매일 봅니다. 네, 이거 매일 보시면 아마 실력이 쑥쑥 늘어나실 겁니다. 예, 자, 일단 감사합니다. 삼진 LNG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부분들은 이게 주가가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자, 일단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네. 전화 끊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삼진 LND, LED에 대한 부분들이었었죠. LED에 대한 업황 개선, 그리고, 성장성이 얘기가 대두가 되면서 LED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요. 이 기업의 실적이에요. 자,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면, 실적 그다지 썩 좋지가 않네요. 즉, 기대감 갔다 올라갔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3억, 2분기 3억, 토탈 6억 영업이익 났습니다. 3분기 아직 안 나왔네요. 근데 작년에 58억입니다. 이거 3억씩 해가지고서 작년 영업이익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나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일단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시게 된다면 보세요. 고점이 나왔죠? 저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폭만큼 빠졌다가 얘는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지도 않고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렸어요. 이 폭 나왔죠? 그죠? 저점 나왔습니다. 3,600원 이탈하면 안 돼요. 3,600원 이탈하면 안 되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4,300원이 또 저항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4,300원대를 목표가로 놓고 보시되 손절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3,600원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 이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군들, 내년에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뭐 예를 들자면 제 포트 종목에 뭐 한올 바이오파마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위닉스 이런 종목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올 바이오파마가 아니라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그런 종목군들로 한번 교체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힘을 좀 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내일 일단은 잠시 뒤에는 내일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제가 내일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PPT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HTS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HTS 보여드리면 종목 나오는데, 자, 보세요. 외국인들 겁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주가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늘 용트림 하듯이 5%대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 종목은 좌측 상단에 보이면 이천리 자전거도 아닌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자, 차트의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전고점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죠?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 전고점 자리대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 거래량이 다소 약간 부족해요. 근데 자, 보세요. 양봉이 많습니까? 음봉이 많습니까? 양봉이 많죠. 양봉이 많다는 얘기는 시가 위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즉, 빠져서 출발했든 어떻게 됐든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양봉이 많은 주식이 상당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고점 넘어가서 신고가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급 좋죠?
정배열이죠? 전고점 넘어섰어요. 신고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물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자전거 보급률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낮습니다. 그러한 모멘텀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 탈 때 많이 있죠? 자전거 전용 도로도 생겼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봐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볼까요? 자,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매수가는 23,300원부터 19,7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다. 목표가는 22,500원을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9,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팁 하나 드릴게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 1분봉 정배열이죠. 3분봉 정배열입니다. 5분봉 정배열입니다. 10분봉 정배열 전환 중이죠. 15분 마찬가지, 30분봉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즉 정배열로 전환되어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종목 내일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 일단 제가 찾아왔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화요일에 남자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박플러스 아주 훌륭한 멘토분들이 지속적으로 종목과 그 다음에 AS 진행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린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